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헛발질이 큽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했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고 추가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다시 금리 동결을 하면서 환율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 파월에 숨겨진 의도예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월의 말이 가장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론 이를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면서 전망기관의 경기 침체 확률이 올랐지만 가능성이 여전히 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현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미약하다,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트럼프가 좀 더 마음껏 관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준 겁니다. 두 번째가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유사하죠.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관세 정책은 미국처럼 소비 국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중국처럼 판매하는 국가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 파월은 관세가 현재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고요.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물가가 급등을 하면은 결국에는 죽어나는 것은 부동산에 막혀서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 반대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목요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재 유럽 국가들의 주가가 1% 넘는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올렸는 거지 개별 종목 보시게 되면요. 손실폭이 클 겁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부동산 붕괴 문제도 있고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또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2년 전에 PF로 인해서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정부하고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좀 버티었었죠. 그리고 이번에 MG손해보험이 결국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동결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다시 급등을 하는 거고요. 환율 급등은 해외에서 원재질을 가지고 올 때 물가를 급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물가를 올려요.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급등한다, 금리가 올라간다,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하면서 전 언론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물가를 올리는 건요, 환율이에요. 불과 4, 5년 전에 1달러당 1,100원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1,450원, 60원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유를 1,100원에 수입을 해오다가 이제 1,450원에 한 30% 넘는 가격 상승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 상승을 막아야 되는데 전혀 아니죠. 경제 성장,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 더 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가서 점도표를 볼게요. 미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금리 수준으로 가장 많은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인하를 하는 3.75%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가장 많은 위원들이 선택을 했는 거는 3.75%였지만요. 그 위에 4%, 4.25%의 4명, 4명씩 선택이 되어 있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금리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문제가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한국은행은 3월 13일에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했었어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고, 여기에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나라 금리를 한 3번 정도 추가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전망하면서 최종 2% 전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3.75%로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종 금리하고 1.75%까지 다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율은 여전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기사를 보면은 다행히도 한미 금리 차와 환율로 인해서 연내 1에서 한 2회 정도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 수정되었어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게 상가 공실이잖아요. 국민들이 소비를 멈췄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또 돈 푼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법을 붕괴를 시켜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버블을 깨트려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낮춤으로써 사람들의 주거비에 대한 비용을 줄이게 만들면서 남은 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을 더 풀어가지고 재난지원금 또는 뭐 25만원 지원금, 기본소득제 이런 걸로 해서 소비를 유발시키면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는 금이나 실물 자산 같은 거, 그걸 사야지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4.5% 수준입니다. 여전히 높고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자금들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7, 8년 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019년에 2.5%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지금 한 4.5%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7, 8년 전과 비교해서 금리를 조금은 인하시킬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복리 개념이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가 워낙 급등을 했었고, 그 높은 제품 가격에서 지금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품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7, 8년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금리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도 급등하게 되면서 서민 경제는 박살나게 돼요. 이게 바로 남미 경제죠. 그래서 저는 달러를 계속적으로 보유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달러를 조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